박성재 구속은 피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를 보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사람, 바로 이진관 부장판사입니다. 이진관, 법정 소란엔 즉각 감치 15일, 정치적 변명엔 기록으로 응답하는 판사, 지기현 같은 봐주기 재판과는 가장 거리가 먼 인물입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박성재 사건이 단독 비리가 아니라는 점, 김건희 수사 무마, 검찰 인사 개입, 계엄 인지와 사후 정당화, 이 모든 흐름이 한 줄로 엮여 이진관 재판부로 들어갔습니다. 구속은 피했지만 이 재판부에선 시간 끌기, 정치 프레임, 감정 호소 전부 통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진관 재판부는 몰랐다, 관행이었다 같은 말보다 누가 언제 무엇을 했는지만 봅니다. 그래서 지금 법조계에선 이 말이 나옵니다. 구속은 피했지만 재판은 최악을 만났다. 박성재 재판, 이제부터가 진짜 본게임입니다. 잠시 뒤에는 이진관 재판부가 가장 먼저 파고들 가능성이 높은 지점, 그리고 박성재에게 가장 치명적인 증거 라인이 어디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내란 가담, 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으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등 혐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심리합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 남용,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을 이진관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는 형사합의 33부에 배당했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심리 중으로 다음 달 21일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기소한 건진법사 전성배 씨 사건의 재판도 맡고 있습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지시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 11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건희 씨로부터 부적절한 청탁을 받고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명품 가방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미임명, 부실검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등 사건, 안가회동 허위 증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완규 전 법제처장 사건도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습니다. 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사건 재판에서 방청석에 앉아 소란을 피웠던 김용현 장관 측 변호인 권우현 이하상 변호사에 대해 법정질서 위반으로 감치 15일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변호사들이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아 서울구치소 수용이 무산됐는데 석방된 두 변호사가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진관 재판장을 비속어를 써가며 비난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그 후 변호사들이 감치 선고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기각된 바 있습니다.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가 결정되기 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국무위원들을 모아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해달라는 청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법무부 장관이 내란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구속을 취소해달라는 의견을 내려한 겁니다. 김지성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 2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갑자기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법률 대리인이자 40년 직위로 알려진 석동현 변호사는 탄핵 기각을 전제로 직무 복귀를 위해 구속 취소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시간만 공제를 하는 것이 법리상 맞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 분 단위까지 정확히 계산하기는 어렵지만 날수 기준으로 보면 1월 25일을 넘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지기 전인 2월 26일 석 변호사가 당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메시지를 연달아 보냅니다. 재판부에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요청하는 청원서가 담긴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박성재 전 장관이 실제로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구속 취소 청원서 제출을 추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석 변호사로부터 연락을 받은 같은 날 저녁, 유인촌 당시 문체부 장관이 국무위원들이 모인 걸로 추정되는 단체 대화방에 메시지를 남깁니다. 유 전 장관은
박성재 장관께서 대통령님의 구속을 풀어달라는 국무위원들의 탄원서를 재판부로 보내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다며 보시고 의견을 달라고 말합니다. 박 전 장관은 당시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내란 특검은 박 전 장관이 헌재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 긴밀히 소통한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박성재 전 장관이 휴대전화에서 증인 홍장원에 대한 반대 신문 사항이라는 문서를 다운로드 받은 사실을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 측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 대한 신문 사항을 미리 전달받고 이를 바탕으로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을 도운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은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한 두 번째 구속심사 당시 이런 정황들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이번 주 박 전 장관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계획입니다.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실에 대기하지 않고 들어간 사람은 누구였느냐? 박성재, 이상민이었다. 이 두 가지 확인된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가서.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저 이상민, 최상목. 이상민, 최상목. 네. 그리고 박성재는 제일 먼저 먼저 왔고. 와 있으니까 5명이잖아요. 이상민 씨 들어오세요. 그러니까요. 그다음 한덕수 씨 들어오세요. 네. 이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럼 그 5인방이 핵심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밝혀진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그렇죠. 이 최상목 문건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건데 이건 비상입법 기구라고 하는 거잖아요. 비상입법 기구는 국회가 해산이 돼야 전제가 되는 거라면 그 내용 한 장짜리가 있었고 그 외에 또 다른 문서가 있다면 부수된 문서일 가능성이 꽤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F4 회의했다. 경제적으로 미칠 파장이나 이런 것들이 그 문건에 있을 것이고 이걸 최상목이 직접 전화해서 한국은행 총재를 비롯한 금융 관련된 수장들 모임을 했을 가능성. 그때부터 우리가 문제 지적했지 않습니까? 분명히 무슨 회의를 했다. 자, F4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경제 주요 인사들 회의. 딱 그건 것 같다고 이상민 변호인 측이 얘기를 해버립니다. 이상민 변호인 측이 아니요, 그 이야기까지 해요. 왜냐면 다른 국무위원들은 여기 놓여진 종이 한 장 말고는 따로 대통령 측에서 챙겨준 문건이 없어요. 근데 다른 국무위원들이 이제 최상목을 주니까 뭐 나눠주나? 나도 뭘 주나 했는데 최상목만 주고 말아서 다 안다는 거예요. 와. 그 말은 그러면 이제 지금 최상목 그러니까 이상민의 변호인 측에서 이거는 그걸로 경제 관련된 주요 회의를 하라고 준 것이다라고 우리는 추정합니다라고 주장을 합니까? 그렇죠. 그럼 이상민이 바로 최상목을 디스하는 건데. 바로 그거예요. 너 책임이야라고 해버린다는 것도 적진 분열, 내부 분열, 나만 살면 된다. 실제로 주범은 최상목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렇죠. 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류경진 부장판사는 형사합의 32부이고요. 10월 17일 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위증 내란 중요의무 종사 등의 사건에 대한 첫 재판 심리를 열었고요. 오늘 이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1973년생이고요. 결혼하셨고요. 네, 고려대 나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의 오늘 재판 진행은 일단 우리 김대호 기자가 보기에는 신뢰가 갔다. 요거인 것이고요. 오늘 CCTV가 공개되면서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많은 진실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중에 핵심 5인방이 확인이 됐다. 일단 윤석열은 뭐 당연히 1번으로 있고 김용현 그리고 박성재 그리고 최상목 그리고 이상민 5명인 것 같다. 그런데 이 5명 중에 이상민 측 변호인들이 지금 최상목을 디스해주고 있다. 그래서 최상목의 거짓말이 지금 밝혀지고 있다. 여기까지가 일단 우리가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재판부는 제가 일단은 좀 아직까지 현재까지는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이 왜 그러냐면 그래서 다음 기일에는 박성재를 증인 소환을 해요. 중요한 부분이네. 네, 박성재를 증인 소환하는 재판은 지금 처음 이뤄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불출석 사유서가 들어옵니다, 재판장. 박성재로부터? 네. 보니까 정확하지 않은데 지금 거기 재판부에서 얘기했던 건 배우자 수술 어쩌고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야. 부러지 진짜. 그래서 구속을 안 시키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네. 네. 그래서 제가 들어보니까 그럼 안 나오면 어떡하죠? 그 다음 주는 한덕수랑 신청을 해놔가지고 이걸 또 바꾸긴 애매한데 그러다가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안 나오면 안 되니까 제가 다른 날짜에라도 다시 한번 소환을 해보겠다라고 해서 별도 날짜를 지정을 해서 일단은 그래도 나와봐라. 내가 불출석 사유를 기각시키면 나올 수도 있지 않냐. 아하. 기각도 고려해보고 다른 날짜도 고려를 해보겠다.
그 부분에서 저는 좀 신뢰가 갔던 게 다른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치인이나 고위급 관료들이 나온다 그러면 꼭 불러야 될까요?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무슨 딱 밀어붙이는 거 보고 일단 첫 번째는 좀 신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라면 예를 들면 나 증인 못 나가요? 왜 못 나가요? 우리 와이프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해요. 그러면 그 와이프의 사정이 맨날 있는 건 아니니까 와이프 사정 그날만 있죠? 다른 날 부를게. 그때는 꼭 와라. 이렇게 좀 얘기했다는 거죠? 네. 좋습니다. 이런 게 전반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내란 전담 재판부를 지금 만들어서 간다라고 하는 것도 판사들한테 이거 꼼꼼하게 안 챙기면 큰일 날 수 있다라는 위기감이 좀 이렇게 반영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정말 그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김건희 씨에 대한 검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검찰총장에게 물러나라고 요구했는데 거부했다는 내용입니다. 그 상황을 개겼다는 속된 말로 전한 것도 눈에 띕니다. 당시 검찰총장은 명품백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상태였습니다.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이란 권력을 김건희 씨 보호를 위해 휘둘렀던 겁니다. JTBC의 보도로 알려진 수사무마 텔레그램과 통화 그리고 대통령의 격한 메시지까지 모든 것이 박성재 전 장관의 휴대전화에서 나왔습니다. 먼저 연지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내란 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특별하게 얽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김건희 씨 수사가 불거질 무렵 부부가 함께 텔레그램을 보내는 등 사적인 어려움에도 함께 대응하는 밀접한 공동체란 표현을 박성재 전 장관 공소장에 담은 겁니다. JTBC 취재 결과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15일 아침 8시 44분 박 전 장관에게 보낸 텔레그램을 확보했습니다. 용산이 4월 말이나 5월 초에 검찰총장의 실적, 능력, 자기 정치 등을 문제로 지적하며 용퇴를 요구했다면서 하지만 총장이 거부하고 개기기로 했다고 적었습니다. 이틀 전인 5월 13일 단행된 검찰 지휘부 인사의 배경을 두고 총장이 개겨서라는 믿기 힘든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이원석 당시 총장이 명품백 전담팀 구성을 지시한 뒤 법무부가 중앙지검 수사 지휘 라인을 전면 교체하는 인사를 했고 이는 총장 패싱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같은 해 5월 30일엔 김주연 당시 민정수석도 박 전 장관에게 장관님 인사 실력이 워낙 훌륭해 말끔하게 잘 된 것 같다며 감사 인사까지 보냅니다. 박 전 장관은 당시 인사에 대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번 검찰 인사 대통령실이 주도했다는 그런 의혹인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장관을 너무 무시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JTBC 연지환입니다. 김건희 씨 수사를 막기 위한 부부의 전횡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김 씨가 자신의 수사를 언급하는 텔레그램을 법무부 장관에게 보낸 데 이어 직접 전화도 걸었습니다.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수사 지휘 라인이 전면 교체됐던 그날입니다. 통화를 마친 김건희 씨는 검찰총장 사표 고심이라는 기사의 링크까지 보냈습니다. 김건희, 박성재 두 사람의 통화가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혜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5월 2일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의 명품백 수사를 담당할 전담팀 구성을 지시했습니다. 그러자 사흘 뒤 김건희 씨는 오후 2시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냅니다. 검찰 상황 분석이란 제목에 보안요란 글자가 적힌 글이었습니다. 전담팀이 꾸려진 배경을 법무부 검찰국장을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같은 날 저녁 7시 28분에도 김혜경, 김정숙 관련 수사 미진을 문제 제기해야 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약 2시간 뒤 박성재 전 장관은 법무부 형사기획과장으로부터 관련 수사 진행 상황을 텔레그램으로 보고받습니다. 그리고 8일 뒤 중앙지검장과 대검지휘부 등 수사 지휘 라인이 전면 교체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날 저녁 8시 36분 김건희 씨는 박 전 장관에게 텔레그램 전화를 겁니다. 통화 기록 3분 뒤 이원석 검찰총장 사표 고심, 내일 일정 모두 취소라는 제목의 기사 링크까지 보냈습니다. 두 사람의 통화가 드러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음 날 이원석 당시 총장은 출근길 7초 침묵으로 항의했습니다. 어제 단행된 검사장 인사는 제가 이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는 자신의 수사를 놓고 법무부 장관을 사실상 지휘했습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12.3 계엄은 다음 날 새벽에 해제됐습니다. 그날 JTBC는 박성재, 이상민, 이왕규, 김주현 등이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회동하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당사자들은 밥 먹는 자리였다, 송년회 자리였다는 식으로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JTBC가 취재한 내용은 다릅니다. 그 자리에 이상민 전 장관은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박성재 전 장관은 회동 직전 계엄 정당화 문건을 작성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 법률가들이 모여 법률 대응을 했을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조혜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비상계엄이 해제된 바로 그날 12월 4일 삼청동 안가 입구입니다. 장관급들이 타는 대형 관용차들이 안가로 들어가는 모습이 JTBC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주현 민정수석, 그리고 한정화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 안가에 모였습니다. 당시 박성재 장관과 이상민 장관은 안가 회동 3시간 전 긴급 당정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특검은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모인 당정대 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이나 특검 수사를 받아선 안 된다는 얘기가 나왔고 경찰과 군의 책임을 전가시키는 대응 방식이 논의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 전 장관은 이 회의가 끝난 뒤 임세진 전 검찰과장에게 비상계엄 선포 담화문에 나온 내용을 토대로 계엄 정당화 문건을 작성하라 지시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4일 저녁 6시쯤 보고받은 문건의 수정까지 지시했고 그대로 안가로 향했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 역시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들이 작성한 비상계엄 문건을 받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당사자들은 연말 식사 자리였다며 발뺌해왔습니다. 평소에 국무회에서 자주 보고 하지만은 자리를 못해서 해가 가기 전에 한번 보자 이런. 대통령 안가입니다. 여기에 모여가지고 그냥 한가하게 세상 돌아가는 얘기나 연말연시 얘기 하고 있다는 거 누가 믿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어떻게 그리고 하겠습니까? 특검 수사가 사실이라면 사적인 친목 자리였다는 국회 증언은 명백한 위증이 됩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대통령이 파면되고 대선 일정이 나온 직후 한덕수 당시 권한대행은 2명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합니다. 안가 회동 멤버 이왕규 법제처장과 2,400원 횡령 버스기사 유죄 판결을 한 함상훈 판사였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이들을 추천한 사람은 김주현 민정수석이었고 추천 시점은 지명 하루 전이었습니다. 지명 이후 한덕수 대행은 국민의힘 대선 주자로 급부상했습니다. 정수아 기자입니다.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사흘 뒤인 4월 7일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김주현 민정수석을 총리 집무실로 호출합니다. 이 자리에서 한 대행은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니 내일 대통령목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해야 한다. 어떤 사람을 임명할지 추천하라 지시했습니다. 민정수석은 이 자리에서 10여 명의 법조인 명단을 구두로 말했고 한 전 총리는 별다른 검토 없이 후보자 2명을 정했다고 특검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사검증과 후보자 동의에 걸린 시간은 사실상 하루도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명된 인물이 당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였습니다. 지명을 해주셨으니까 엄중한 시기에 큰 책임감을 느끼고요. 후속 절차를 잘 준비하겠습니다. 안가 회동 논란에 휩싸인 이완규 처장 지명에 민주당은 내란 잔존 세력의 헌재 장악 시도라 반발했습니다. 내란 세력, 그 잔존 세력에 의한 헌재 장악 시도로 우리는 지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함상훈 부장판사는 2,4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를 해고한 게 정당했다는 판결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한 대행은 자신이 가장 깊이 고민한 현안 중 하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헌재 재판관 후보자 지명 후 국민의힘 대선 주자로 급부상했습니다. 특검은 직권남용 등 혐의로 한덕수 전 총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JTBC 정수아입니다. 네, 특검의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의혹의 퍼즐들이 거의 맞춰지고 있습니다. 여도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우선 윤 전 대통령이 박성재 전 장관에게 보낸 텔레그램부터 짚어볼까요? 네,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산이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용퇴를 요구했지만 개긴다라는 내용입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지난해 5월 15일 둘 다 보낸 텔레그램인데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명품백 전담팀 구성을 지시하고 수사 지휘 라인이 교체되는 인사까지 단행된 직후입니다. 누군가로부터 받은 글일 수 있지만 당시 대통령이 보냈다라는 점에서 두 가지를 짚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김건희 씨 수사를 지시한 검찰총장에 대한 불신임을 노골적으로 표현한 셈이고요. 또 하나는 박 전 장관에게도 내 부인 수사하려고 하면 검찰총장처럼 될 수 있다. 이런 압박처럼 들릴 수도 있는 말입니다. 예, 개긴다. 표준어지만 속된 표현이죠. 김건희 씨가 텔레그램으로 박 전 장관과 통화를 한 것도 처음으로 드러났죠. 네, 당시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검찰총장을 패싱한 채 김건희 씨 수사 지휘 라인을 교체하는 검사장 인사를 한 당일입니다. 전담팀 구성 사흘 만에 내 수사 어떻게 되고 있냐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더니 새 지휘 라인으로 물갈이한 날에는 텔레그램 통화까지 한 겁니다. 박 전 장관 측은 그동안 김건희 씨가 일방적으로 텔레그램을 보냈고 여기에 답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해왔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통화한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연락만 받은 게 아니라 실제 움직임까지 있었잖아요. 네, 공소장 내용에서 좀 확인을 해보면 김건희 씨 텔레그램을 받고 바로 형사기획과장에게 김건희 씨 수사 상황을 보고받습니다. 내용이 꽤 자세하죠. 이렇게 누가 이렇게 조사를 받는지 구체적인 상황까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김건희 씨와 텔레그램 통화를 한 것까지 드러나면서 사실 수사 정보가 고스란히 건너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김건희 씨의 연락을 받고 그 이후에 다른 행위까지 했다는 거죠. 박성재 전 장관은 계엄 다음 날 안가 모임의 멤버인데 그동안 밥만 먹었다라는 식의 주장을 했는데 수사 결과는 전혀 달랐죠? 네, 안가 모임 멤버 저희가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지만 당시 이완규 법제처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그리고 김주현 민정수석 모두 법률 전문가입니다. 예. 박 전 장관은 계엄 정당성 문건을 그리고 이 전 장관도 계엄 자료 들고 안가로 들어간 게 조사가 됐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계엄 법률 논의를 했다라는 게 특검의 판단입니다.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국회에서 밥만 먹었다 이런 해명을 한 건 거짓말이다 이렇게 결론 나온 겁니다. 네. 한덕수 전 총리는 권한대행 시절에 안가회동 멤버였던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졸속 지명한 것으로 조사가 됐죠. 그렇습니다. 한 전 총리는 안가회동 멤버인 이완규 전 처장을 전날 민정수석으로부터 구두로 추천받은 다음에 단 하루 만에 헌법재판관에 지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대로 검증도 없이 더욱이 헌법을 다루는 재판관을 졸속 지명한 셈인데요. 한 전 총리는 이 발표 후에 국민의힘 대선 주자로 급부상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